그래서 그때 이제 열흘간 이제 예. 경험을 하셨고, 예,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이제 뭐 워낙 이 기회가 없고 시간이 없고 해가지고 살지도 않다가 예, 그러면은 이제 그냥 뭐 집에서나 그렇게 이제 나름 수행을 하셨네요. 뭐 수행이라 할 거는 없지만 이제 늘 이제 뭐 수행처는 예, 이제 한 군데도 그래 못 가보고 예, 그냥 이제 그때 배하는 거를 이제 뭐 잠깐 한번 시도해 보다가 또 그것도 뭐 이 뭐 집중적으로 안 되니까 예. 잠시 뭐늘 생활 속에 가문치가 못하면서도 그래도 뭐 마음 무슨 애들이 예. 뭔가 이거 지금 막 답답해가 안 됐다 이거 뭐 좀 했는 거지 안 해봐야 될 텐데 싶어가 예, 그래가지고 그 산 유튜브도 우연히 예. 또 찍으니까 이거 제가 늘 이렇게 배우게 했던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제대로 한번 배워가야 되겠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혹시 그동안 이제 사실은 이빠사나를 들어보시고 경험해 보신 것은 상당히 오래되셨는데, 그러니까 벌써 아신떼자니아 사야 또 그 열흘 수행에 가셨다고 한다면 벌써 그렇게만 해도 벌써 10년 전인데 최소한 10년 전부터 어쨌든 이빠사나를 경험하셨다면 굉장히 빨리 사실은 경험하신 건데. 그 당시에 이빠사나가 많이 안 열이 많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렇죠. 사실 제가 이빠사나 소리를 처음 들은 게 2009년도 8월 달에 이빠사나 소리를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저도 2010년도 4월 달에 초두마을에서 아신떼자니아 사열도 열흘 법문에 열흘 수행에 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산 유튜브 부분 중에 아신떼자니아 사열도 님 오셨을 때 이제 구루마루 수행하셨다 하니까 나도 그래 같이 여기까지 혹시 앉아 계셨는데 이거 내가 몰라봤는 거 아닌가 싶은 게 그런 마음까지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네요. 그때 제가 수행할 때는 이름이 달랐습니다. 그럴 겁니다. 저는 2010년도였으니까 제가 2009년 8월 달에 처음으로 이빠사나는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 이전에 그 사림에서 한번 이빠사나를 어쨌든 한번 듣고 경험을 하셨으니까 굉장히 빨리 경험하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그런 경험도 있으시고 또 그 이후로 쭉 살아오시면서 문득문득 이게 지금 수행이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뭐 이런 의문도 일어나고 그러셨을 텐데, 그리고 또 가령 뭐 우보고사 동영상도 좀 보셨다니까 혹시 거기서 일어나는 어떤 뭐 가령 의문이나 또는 뭐라고 그럴까, 그 기존에 알던 거와 또는 이해되지 않는 또 좀 혼란스러운 이런 것이 있으시다면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뭐 그 전에 내가 수행했는 거는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따라 했는 거고. 우보사님이 이제 저 동영상을 보면서 이게 내가 뭔가 방법을 잘못 알았구나 하는 그런 걸 느끼는 게, 전에는 사띠 이 말을 사띠를 해야 되는데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난 와이는 사띠가 이야. 그러니까 이 제일 중요한 게 사띠입니다. 이게 뭐 잠깐 뭐 집중했다가 금방 또 풀려버리고 안 되고. 그래 이게 뭐 상당히 오래 앉아서 봐도 그렇고 잠시 앉아서 봐도 이게 사띠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신떼자니아 사회도 법문 중에
자동화될 때까지 사티가 이게 뭐 자꾸 하락하다가 자꾸 또 엉뚱하게 그러고 이게 아니고 제대로 되려고 하면 일상생활하면 뭘 하든지 항상 그 순간 사티가 이어지고 이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 사티가 이어져야 되는데 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목욕 당문에 사티죠. 예. 화장대우에 사티죠. 차 뭐고 핸들 사티죠. 이막 사티 글자 보이면 무조건 사티가 이자 다시 하려고. 좋습니다. 사티 어디 가서 사티. 사티 낸 줄 알고 사티 보고 있어도 사티가 아니야. 사티 눈에는 사티 보이는데 이게 사티가 그러니까 사티가 눈에 보여도 사티가 안 되는 거예요. 사티가 자각이 안 돼. 나중에는 이게 사티라는 그것도 이제 알아지지 않는 거죠, 그냥. 그냥 정말 말이 되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티가 아주 소중한 말이에요. 내가 명심을 해야 되고 항상 이걸 간직해서 지금 현재 이 순간 뭐 어디에 뭘 하다가도 사티를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아주 소중한 말이 되는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돼가 더 다짐하려고 뭐 붙이놓고 해봐도 이 뭐 별 진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사태로 과연 어렵구나. 그러나 뭐 우리 그 지인들 이제 제 지인들 중에는 이런 수행을 하는 사람이 잘 없으니까 이제 정토에 다니시던 도반님들한테 전화할때 제일 처음은 사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이거부터 아무 묻고 뭐 이제 다른 말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정토에도 사티란 말을 씁니까? 아니요. 그 아까 소개해 주신 분. 소개해 준 분 말고 대배치로 이런 쪽에 이제 수행 관심이 있는 한 분이 있어가. 따라 경주에 가는 갔었고. 딴 분들은 뭐 경주에 나나로파 스님의 그거 가셨던 거예요? 그때 그 무슨 스님이라고 해조 스님. 해조 스님네. 경주에. 스님은 아니고요. 스님은 아니고. 또 다른 데가 있는 거다. 경주에 그 해조 스님이라고 또 이빠사나 수행 지도를 하신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잘 모르겠네. 그런데 그분하고만 전화할 때 다른 사람은 뭐 정토에 누구도 사람들이 말은 없으니까. 그리고 또 정토에 딴 뭐 소위 맡은 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합창단에도 뭐 하면 참여하고 그래 뭐 봉사활동도 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여러 번 했는데 그 정토에서 그 법륜 스님의 어떤 지도에 따라가고 이렇게 전부 다들 불편했었는데 마음 편하게 이제 다들 이렇게 사시는데 그것을 뭐 그 정도면 되지. 그것도 불만족해가고 다시 어떤 수행을 이야기한다는 게 이 분위기가 미안스러워갖고 그런 이야기도 못하겠고 뭐 위파사나 수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이렇게 그 자리에서는 뭐 이야기할 그런 분위기가 안 돼요. 뭐 법륜스님 지도하시는 그분에도 그렇고 뭐 그것도 명상 프로그램이 많이 있는데 명상 프로그램이 있고 깨장이 있고 나장이 있고 나장 그 문경에 가면 깨장도 제가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수행들만 해도 충분히 이제 이때까지의 좀 힘들게 살던 게 다들 다 많이 가벼워져 갖고 그래 이제 그 수행을 하시고 뭐 하시는데 거기서 나는 이거 아직 좀 내 스스로가 좀 이거 편안해야 되는데 처음에 좀 편안한 것 같지만은 저도 엄청 그 혜택을 받았어요. 그 법륜스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 가정사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주 이렇게 불편하게 말하자면 뭐 고롭게 괴롭게 마음 불편하게 이렇게 살다가 이제 법륜스님의
법문이 있다고 그 길에 그 포스타가 붙었어요. 포스타 자유롭게 자유롭게 사는 타이틀 제목은 하여튼 자유를 추구할 사람은 지금 뭐 부자여서가 불편한 사람은 이 법문에 한번 봐라 이런 취지로 자유롭게 저는 뭐 상당히 불편하다 그거 보면 막 이분이 어떤 분은 이런 거 처음 들어보고 뭐 사진도 이랬는데 모습도 처음 보고 이왕 가봐야 되겠다 그래 가가 법문 밑분 들으면서 이제 아이고 저도 이 마음은 그래 먹으면 되겠구나 뭐 됐지 내가 그거 그래 받아들이는데 그래가지고 뭘 이제 이런 마음 드니까 많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집사람하고의 어떤 뭐 불편한 관계도 뭐 전에 막 그거 아니다. 그래 뭐 그래라 이제 이런 쪽으로 이렇게 상당히 편해졌다고 볼 수 있지. 뭐 상당히 편해지고 뭐 이만하면 됐다 싶어도 마음구석에는 아직까지 뭔가 불편하다 이게 확실하게 좀 벗어나야 되겠다. 말하자면은 그걸 이제 뭐 말로 표현하면 해탈 아닙니까? 뭔가 이 불편하면서 좀 확실하게 좀 벗어나야겠다. 그게 분명히 그 기간이 있는데 그 대년책에도 보면은 그 이제 제가 빠져드는 게 이제 오직 한 길. 유일한 그런 말이 있어요. 유일한 길. 그럼 부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했으면 이건 분명한 길인데 그러면 위파사나를 대년책경을 이걸 제대로 좀 수행을 해봐야 되겠는데 이제 뭐 직장 생활하고 뭐 늘 이래 생활하다 보니까 이걸 또 시간이 없어갖고 마음속으로만 미분 경험을 했으면서도 아직 이게 성의 차지를 안 했어. 그러면 대념석경은 여러 번 읽어보셨습니까? 미분 읽어봤어요. 그러면 대념석경대로 그럼 나름 한번 수행을 해보신 겁니까? 그 대념석경대로 그래 지도하는 지도를 못 받아봐서 그냥 이제 아까 위파사나 하고 싶고 대념석경의 어떤 그 원리라든지 수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조목조목 저로서는 그게 아니다 싶고 그냥 이제 발걸음 뭐 호흡 이제 집중하는 거 그러면 그것만 해도 이 사실은 대념책경 안에 신념처에 다 속하니까 이제 그러면 해도 사실은 되는데 그 외에 또 뭐 그저 수념처 뭐 신념처 법념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뭐 우회해야 되는지도 자꾸 부족한 것도 자 그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그럼 아마 법산스님이 하셨던 그 위파사나에서도 가령 어떤 이런 신념처뿐만 아니라 가령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이라고 삿띠를 하고 생각이 사라지면은 다시 발로 들어온다든가 배로 들어온다든가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이제 오로지 발 올라가고 왼발 올라가고 앞으로 다음 오른발 다시 올라가고 앞으로 나감 다음 이제 그거 이제 하시죠? 그거를 이제 그거는 이제 이 걸으실 때 하신 거고 이 앉았을 때 호흡할 때는 배가 일어남 꺼짐 일어남 꺼짐 그걸 이제 하셨습니까? 일어남 이제 그게 이제 이빠사나도 가령 이제 떼자니아 사회도 쪽의 세우민 수행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산 스님 쪽은 마하시 그 계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법회 중인데. 통화 잠깐 가능하십니까? 지금 법회 중이라고. 죄송합니다. 나중에. 전화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이제 마하시 수행이라고, 이빠사나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빠사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것은, 미얀마에서, 역사가 한 100년쯤 됐나? 그 마하시 사야도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이빠사나가, 새롭게 정립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 이빠사나라고 하는 수행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 기록에 별로 없어요. 단지, 이제, 주로 아나빠나 사띠라고, 이 호흡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아는 그 수행은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내려오다가 마하시 사야도에 의해서 이제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이 정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하시 사야도가 바로 이제 걸을 때는 행선 걸을 때는 발의 다음, 나감, 다음 이걸 이제 계속 이제 그런 줄을 아는, 즉 알아차리는 이런 수행이고, 자선일 때 앉을 때는 배가 일어나고 꺼지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이런 수행인데, 이것은 기본이고, 왜냐하면 이 배는 호흡입니다. 내나 들어오고 나가는 호흡이죠. 호흡입니다. 행선은 이제 이 다음인데, 다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대념치경으로 보면은 신념처 쪽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마하시 사야도가 이렇게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때 이렇게 걷다가도 문득 생각이 알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소리가 들릴 수도 있죠. 뭐가 갑자기 옆에 뭐가 확 보일 때도 있죠. 자, 이러면은 가령 문득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알아지면은 요게 다음 이렇게 하는데 생각이 알아지면은, 생각이 알아진다고 해서 이게 다음 하듯이 나감 하듯이 생각이라고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이 알아진다 이거죠. 생각을 알아차렸다 이거죠. 그리고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생각이 사라지면, 생각은 일어나면 영원히 있는 게 아니죠.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니까, 그러면 다시 발 다음 이렇게 나가고, 그런데 또 어떤 소리가 개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소리가 알아지면은 소리라고 알아차리고 또 발 다음 나감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 신념처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생각이 알아지니까 이 심념처도 되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어떤 느낌이 또 알아지면은 가렵다든가 어떤 뭔가 콕 찌른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이렇게 걷다가도 알아지면은, 그러면 그것을 가령 뭐 느낌이라고 해주든 또는 통증이라고 해주든 라고 알아차리고 또 그것이 사라지면 돌아오고 라고 하는 거니까 수념처도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자각이 일어나든가 또는 뭔가 이런 거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면은 이것은 일종의 법념처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예를 들면 뭔가 이해가 일어나면 이해라고 해주든가, 그것도 알아지면은 그것을 이해라고 알아차리고 다시 또 발로 돌아오고 또는 배로 돌아오고 라고 하니까, 사실 그 수행에도 바로 대념치경에서 이야기하듯이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의 법념처가 다 포함된 그런 수행입니다. 그런데 요것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 처음에는 요게 이제 알아지느냐 안 알아지느냐 라고 어떻게 보면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다 보니까 미처 아마 그 이야기를 못하고 끝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사념처, 대념처 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념처 수행과 같습니다. 마하시 수행처도. 그런데 워낙 이걸 기본으로 하다 보니까 다음 나감 하니까 요것만이 그 수행의 전부다라고 잘못 알고,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서 마하시 수행을 신념처 수행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죠. 거기도 바로 사념처가 다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서 수행의 핵심이 뭐죠? 사실은 알아차리는 게 아니고, 생각을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었죠? 왜냐면 이것이 덤, 나감, 다음, 덤, 나감, 다음, 이걸 알아차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알아차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마하시사야도가 생각이 일어난 것이 알아지면 생각이라고 알아차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알아차리려고 한 게 아니었죠? 생각은 문득 알아진 거죠. 문득 알아지면은 생각이라고 분명히 알아졌다라고 확인을 한 거였죠. 생각이라고. 또 이러는데 소리가 들렸죠. 소리를 들으려고 함이, 알아차리려고 함이 없었죠. 그런데 소리가 들리면은 들림이라고 알아차렸다라고 확인하는 들림이라는 말을 붙이고 다시 덤, 나감, 다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덤, 나감, 다음도 사실은 알아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들어지는 것이 이렇게 발이 이렇게 들림이 알아지죠. 나가면 허공의 움직임이 알아지죠. 다음은 다음이 알아지죠.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아진다라고 하는 확인이죠. 이게 사띠란, 그래서 알아차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알아지는 그것을 사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 본문을 듣고는 그걸 이제 제가 이해가 가는 게, 전에는 이게 알아차려야 되겠다 하는, 알아차림을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이런 어떤 집중, 그것만, 그러니까 사띠라 하는 알아차림이 내가 그 수준을 이뤄내야 되는 어떤 그런 수준으로 그래만 이해되고, 그 지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제 전체적으로 그게 될 텐데, 이제 이렇게 하다가 잡념이 들면은 잡념을 알아지면은 좋은데 그게 아니고 이 잡념이 나면은 이게 사태가 또 유지가 안 되고 잡념이, 자, 이걸 놓쳤네. 근데 이게 알아졌네가 아니고 이걸 놓쳤네 되는 거죠. 그게 벌써 어긋나지 않아서 저는 그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하시사야도의 원래 가르침은 이걸 놓쳤네가 아니라 이게 알아졌네, 잡념이 알아졌네인 겁니다. 그러면 사띠를 놓친 게 아니라 잡념에 대한 사띠가 있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하다 보면은 잡념이 덤이 알아졌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띠를 놓쳤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하시사야도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를 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 잡념이 알아진 거죠. 그러면 잡념에 사띠가 있는 거죠. 그 사띠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띠가 안 된 게 아니라 사띠가 있는 겁니다. 없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것만이 사띠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면 사띠가 없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사띠를 놓쳤다. 그렇습니다. 놓쳤다. 사실은 놓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수행자들이 나는 사띠가 잘 안 됩니다. 수행이 잘 안 됩니다 하는 경우가 전부 다 이런 경우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마하시사야도는 분명하게 가령 잡념이 든다. 물론 잡념이라고 하는 것은 또 뭐가 그러면 바른 생각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잡념이라 하든 뭐라 하든 생각이 든 거죠. 지금 생각이 든다는 것이 알아진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이라고 이렇게 그러면 확인하고 그러면 생각이 사라지면은 다시 이 발로 돌아온다 또는 배로 돌아온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잡념이 일어나면은 그것이 알아질 때는 이게 알아지지 않으니까 그럼 사띠를 놓친 거냐? 사띠를 놓친 게 아니라 이 사띠가 요 때는 요 사띠가 있는 거고 요 때는 요 사띠가 있는 거다 라는 거. 그러니까 사띠를 놓친 게 아니다 라는 거죠. 마하시사야도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부분 그것을 마하시사야도 가르침을 잘못 이해를 해서 오로지 여기에만 집중하려고 하고 얽매려고 하는 잘못된 수행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마시사야도의 그 이빠사나 수행도 바로 이 사념처, 대념측에 의한 사념처 수행이지 신념처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삿띠라는 것은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지요. 그러니까 이 명륜님하고 부르면은 예 그러죠. 들리는 줄 알아지니까 예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불러도 들리는 줄을 모르면은 대답이 안 나오겠지요. 예, 그것도 삿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삿띠에 또 다른 말 중에 그렇게 이제 알아지는 것도 있고, 예. 알아차림을 안다 이런 말도 있어서, 예. 그러면 이제 누가 저를 부르면은 자동으로 예 이렇게 이제 그 깡통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리는 내가 알아서 자동으로 이렇게 그 반응을 했는데 반응하는 줄을 안다. 이게 이제 아는 걸 아는단지 이게 이제 거기 만약에 앞에 뭐 반응하는 삿띠는 그냥 기본 삿띠고 좀 이래 수행의 어떤 깊이가 더해지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자체를 반응하고 있구나. 요거까지 알아야 이제 제대로 되는 건지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뭐 보통 우리가 뭐 이렇게 일상생활할 때도 뭐 하는 줄 안다. 손이 들면 들리는 줄 안다. 예. 이제 이거까지는 또 내가 마음 먹고 하니까 집중을 해야 돼, 삿띠를 해야 되겠다. 이 마음 먹고 하니까 이 컵을 든다 들림이 내 입에 오는 줄 내가 알고 이 마시는 줄 내가 알았다. 이 맛도 한다. 이제 이렇게 아는 게 반지 아니면 이렇게 들림을 내가 알고 있네. 아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알아갖고 또 물의 느낌을 그냥 느낌을 이렇게 느낌이구나 이래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요거까지 알아야 삿띠인지 이제 이런 의미이 또 생기거든요. 예, 좋습니다. 아주 질문이 좋습니다. 자, 이제 알아차림을 안다 또는 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른 삿띠다라는 거죠. 예, 사실은 바른 삿띠, 바르지 않는 삿띠라고 하는 것이 좀 이상한데, 이제 이 삿띠만이 사실은 수행의 전부 다가 아닙니다. 삿띠는 수행이라고 하는 것의 어떻게 보면 핵심 요소인데, 그 삿띠가 전부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원래 이빠사나라고 하는 것은 삿띠만을 이빠사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빠사나가 이제 수행, 이제 대념승에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그 유일한 길인데, 그 삿띠가 바로 이빠사나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이빠사나에는 삿띠와 또 다른 핵심적인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바른 견해라고 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삿띠라고 했으니까, 요 지혜를 뭐냐 하면 빤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삿띠와 빤냐가 함께 하는, 요래야 위빠사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삿띠와 빤냐, 삿띠란 말을 했으면 삿띠는 이제 우리말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든 이 마음 챙김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어쨌든 삿띠와 이제 지혜라고 하든 바른 견해라고 하든
또는 무지가 없다고 하든 잘못된 견해가 없다고 하든 이런 것을 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요 사띠와 빠냐가 함께 작용하고 있는 경험 상태를 윗바사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띠만을 윗바사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즉 대념식에서 말한 유일한 길. 이제 그럼 부처님이 또 초전법륜 중에서는 그것을 중도라고 말씀하신 그리고 그것을 다시 팔정도로 말씀하셨을 때는 제일 팔정도의 8번째가 바른 삼매라고 하는 바른 삼매 중에 앞에가 바른 사띠죠. 정념, 바른 사띠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른 견해입니다. 즉, 요 바른 삼매, 요게 이제 온전히 중도, 윗바사나와 같은 상태인데, 요 바른 삼매의 핵심 요소는 나머지 7가지가 다 구족된 상태가 바른 삼매의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견해 이렇게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면은 바른 견해와 바른 사띠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사실 바른 견해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시 설명이고, 그러니까 이 바른 이 사띠하고 바른 사띠 앞에가 바른 노력인데 요 2개 외에는 사실 전부 다 바른 견해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은 바른 노력과 바른 사띠, 요게 이제 사띠에 대한 문제고, 요 2개가 크게 그래서 핵심적인 2개의 요소가 바로 바른 견해, 요걸 빠냐라고 그러고, 바른 사띠, 요걸 사띠라고 그런다면은 사띠와 빠냐가 함께 하는 상태를 바른 삼매라고 그러고, 요게 이제 윗바사나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다른 말로 또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가지 요소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띠를 우선 보면은 이때 사띠란 어떤 거냐 하면은 이제 알미 알아지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알미 알아진다는 건 뭡니까? 알미라는 것이 뭡니까? 앞에 알미 알아진다는 뒤에 알음과 앞에 알음은 뭘 이야기합니까? 앞에 알음은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은 소리가 들림, 이게 알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림, 이걸 이식 이랍니다. 기의 알미다. 식은 알식자 그러죠. 이식. 그러니까 이게 알미입니다. 들림이 알미입니다. 그래서 소리는 들림이 있는데 들림이 있어도 들리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우리가 이렇게 대화에 이렇게 말에 푹 빠져 있으면은 밖에서 개가 짖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 귀에는 지금 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이 알아져도 들린다는 사실을 모르는,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개소리는 여기 있는 사람 다 똑같이 와서 귀에 와 다 닿았어요. 그러니까 이 다음, 이게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귀에 닿음 이 알면 있는데 들린다는 것을 모르면은 그냥 그 알므로 끝난 거죠. 근데 그 알미 알아지면은 개가 짖네라고, 개가 짖는다는 것이 알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서 누가 명륜님 불렀는데 못 알아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속 다른 일을 해요. 그런데 왜 불러도 몰라? 불렀어? 야, 귀에 충분히 들어갔을 텐데. 그런데 난 몰랐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는 몰랐는데? 이 알면 있었는데 그 들림이라는 알을 모르는 경우입니다. 이러면 사띠가 이제 즉 윗바사나가 아니라, 윗바사나에서 말하는 그런 사띠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리면은 들리는 줄 알죠? 누가 불러? 부르네? 이것은 이제 이 들림이 알아지는 경우죠. 그러니까 들림만이 있으면은 우리가 알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들림이 알아진다고 해서 이 알미 알아진다고 해서 이런 상태면 우리가 들리는 줄 아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래야 이제 사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당연히
소리가 들리면 들리는 줄 알죠? 대부분이. 우리가 어디에 다른 데 빠져 있거나 이러지 않는 한, 우리가 뭔가 지금 일에 골똘히 빠져 있거나 또는 무슨 생각하느라고 생각에 빠져 있거나 어디에 빠져 있지 않으면은 귀에 와서 들리면 들리는 줄 알아지죠? 그러니까 들리면은 들리는 줄 알아지는 요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그런 상태지요. 단지 우리는 어떤 생각에 빠졌거나 일에 빠져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문제는 들려도 들리는 줄 모르기 때문에 들리는 줄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디엔가 빠져 있지 않으면은 당연히 들리면 들리는 줄이 알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들리는 것을 알아차리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빠지지 않음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알아차리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사띠란 이런 겁니다. 빠지지 않음이? 예, 그러니까 들려도 들리는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들리는 줄을 알려고 알아차리려고 신경 써야 될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빠짐이 없으면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어디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이 주위의 상황들이 실제는 그 상황들이 내게 이렇게 감지가 됐다 하더라도 그쪽은 모르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쪽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뭐 일상생활은 누구나 다 그래 되는데 예. 수행자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이제 뭐랄까나 이뭐 그게 잘못된 개념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수행을 뭔가 한다 하면 내가 내가 뭐 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어쨌든 내가 이걸 뭘 하려는 의욕 이걸로 뭘 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의욕 이것도 알아차리는 게 알아져야 되는데. 예. 알아져야 되는데 이제 그냥 뭐 보통 수행하고 전문 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 일에 빠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뭐 하고 예, 또 어떤 일을 마치고 시작을 하고 마치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내가 윗바산을 지금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는데 근데 빠지가 하는 이 자체도 뭐 이거까지는 몰라도 이 빠졌을 때는 빠지는 줄 알고 예. 근데 빠지면 빠지는 줄 알 수가 있습니까? 안다면 이미 빠짐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제대로 수행이 되면은 안 빠지게 되나? 이제 안 빠짐이 자꾸 뭐 줄어들든지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내게 알아짐의 어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넓고 뭐 이렇게 부분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알아지는 건지 아니면은 뭐 그까지는 못 알아들어도 우리는 그냥 빠지면 빠져버리고 그대로 뭐 거기 그대로 진행되고 끝나버리는데 아 내가 지금 빠지고 알면 이제 안 빠지게 되니까 지질로 옆에 들릴 텐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이상하네. 이게 빠지는 줄 안다 하는 그 자체는 벌써 안 빠졌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빠진 줄 안다, 빠지면 빠진 줄 안다는 말은 사실 그냥 그 생각이죠. 사실은 빠진 줄을 안다면은 빠진 상태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통 수행할 때는 그런 방법관념이라 하나, 뭐 어떤 그걸 꼭 알아야 될 거겠지. 빠지면 빠지는 줄 알아야 되고. 예. 예. 이런 쪽으로 뭔가 방향을 거기 잘못 잡았다 할까. 예. 아, 좋습니다. 아주 오늘 우리 다 같이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빠지면 빠진 줄 알고라는 말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왜? 빠지면 빠진 줄 안다는 말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네, 왜냐하면 빠지면 빠진 줄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빠진 줄을 안다면 빠진 게 아닌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자, 이 문제 굉장히 이 수행이라는 것이 아주 그동안에 사실은 아주 잘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도대체 보세요. 이거 알아지는 것은 빠지지만 하면 알아죠. 그럼 빠지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빠지지 어떻게 안 빠질 수 있어? 그럼 빠지지 않으려고 집중을 하고 노력을 해야 돼? 집중하고 노력하면 대부분 그 자체가 빠진 상태예요. 그 자체가 빠진 상태인 겁니다. 어디에 빠졌어요? 나라는 관념에, 나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요. 나라는 관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사실은 우리는 들리면 들리는 줄 알려고, 빠지면 빠진 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는 수행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려고 알려고 노력하는 것은 바른 수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가령 예를 들면 건강경 같은 데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무주라고 그럽니다. 무주, 멍이 없다라고 해요. 수행은 멍이 없다라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차리려고 하는, 비록 정념이라고, 팔정도의 정념이라고 해도, 사띠라고 해도 이 사띠는 바른 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사띠인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지혜와 함께 해야 사실 사띠도 바른 사띠가 돼요. 바른 지혜가 없으면 바른 사띠가 안 돼요. 그런데 바른 지혜는 놔두고 바른 사띠만 하려고 한다? 이러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빠지지 않으면 사띠를 놓쳐서가 아니라 바른 견해가 없어서 또는 잘못된 견해가 있어서 빠짐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뭘 점검해야 되느냐? 사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다면 있게 하려고 하는 이런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견해가, 그러니까 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어떤 잘못된 견해에 빠져 있는가, 이걸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바른 사띠는 그냥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빠사나 수행은 요 두 개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있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야 되니까 이 바른 사띠가 되려면 이제 바른 견해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수행을 이제 처음 접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냐면, 사띠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예. 가능한 부분이고, 예. 바른 견해는 이게 지금 내가 이미 이게 잘 모르는 거다 이거는. 예. 그럼 이것만 있으면은 뭐 사띠도 되고 다 되는데. 자, 지금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우선에 사띠부터 요부터 내가 제대로 요 어떤 그 수준에 이제 이렇게 도달한다든지 사띠가 제대로 되면은 여기서 여기 바른 견해가 생기는 거 아니냐? 생기갖고 예. 그러면 이제 요거 바른 견해하고 바른 사띠하고가 합체되는 어떤 예. 이런 이제 좋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좋습니다. 이쪽은 모르니까 예. 뭐 내가 바른 견해 있으면 바른 견해 있는 줄 알면 진짜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네. 대부분이 그렇게 잘못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중도를 어떻게 보면 이빠사나를 부처님이 다시 설명하실 때 8정도로 설명하셨는데 왜 바른 견해를 제일 처음에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바른 사띠부터 시작하시지. 물론 이게 순서대로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제일 처음에 놓는다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제 대부분 그렇다고 한다면 대부분 수행체, 이빠사나 수행체 가면은 알아차림의 수행이라고 심지어 말까지 그렇게 해요. 알아차림 수행이라고.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고 알아차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전에 바른 견해의 점검이 먼저입니다. 왜? 바른 견해의 점검이 되지 않으면은 바른 사태가 되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잘못된 견해 상태는, 즉, 견해를 어떻게 모르니까, 바른 견해를 모르니까라고 하면은, 바른 견해를 모른다는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잘못된 견해, 지금, 잘못된 견해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뭐가 틀린지도 모른다는 것은, 그게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그러면서도 분명히,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사띠가 중요해, 사띠는 어떤 거야, 이런 견해가 생기는 거죠. 어쨌든 바른 견해가 되지 않으면은 바른 사띠는 안 되고 바른 견해가 되면 바른 사띠가 됩니다. 물론 이제 제일 처음에는 바른 견해에 의해서 바른 사띠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바른 사띠에 의해서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실해집니다. 확인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바른 견해를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는 뭘로부터 시작하는가? 되게 이제 가령 수행체 가면은 바른 견해를 몇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아신떼자녀사에도 책을 보셨다고 그러니까 하셨다고 그러니까 아신떼자녀사에도가 먼저 바른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뭐라고 그러더라? 아신떼자녀의 책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뭐 바른 견해가 됐을 때 수행하라든가 뭐 사죄하라든가 아마 그런 비슷한 제목의 책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먼저 뭐 마음 상태를 점검하라든가 뭐 하여튼 그 마음 상태가 됐을 때 뭐 수행하라든가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무슨 말이냐? 견해가 바로 됐을 때 수행하라는 겁니다. 즉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은 사띠라는 것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바른 견해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한 게 뭐 대상은 대상일 뿐이라든가 또는 모든 것이 뭐 자연의 이치일 뿐이라든가 또 뭐가 좋고 나쁜 게 뭐 있냐 라고 하는 이런 걸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알아차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런 순서로 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견해부터 사실은 돼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행체에 가면 선식들이 이야기해주는 바른 견해를 그것도 바른 견해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죠? 만약 잘못 가르치면 어떡하지요? 그것을 바른 견해, 잘못된 견해를 바른 견해라고 알면은 바른 견해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바른 사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미얀마에서 이제 이 이빠사나가 정립이 됐는데 새로 이빠사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아비담마. 거기 수행자들은 반드시 아비담마를 이야기를 해요. 아비담마에 뭐라고 나오냐 하면은 아비담마에는 바르지 못한 견해와 사띠는 함께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바른 사띠는 반드시 바른 견해하고 바른 견해일 때 바른 사띠가 있게 되지 잘못된 견해는 사띠가 있을 수가 없다. 바른 사띠가 있을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바른 사띠, 바른 견해 이 점검이 없이 잘못된 견해의 상태인지 아닌지 점검 없이 어떻게 사띠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순서가 다 바꿔져 있는 거예요. 팔정도에도 그래서 바른 견해가 먼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수행체에 가서 듣는 거 지금까지 내가 몰랐는데 수행체가 듣는 거 그것은 또 바른 견해인지 어떻게 알지? 자, 말씀하신 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사티부터 들어갈 수가 밖에 없는데 바른 사티는 바른 견해가 없으면 안 된다니 그럼 도대체 바른 견해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바른 견해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알 수 없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잘못된 견해의 상태는
뭡니까? 항상 견해라는 것은 뭡니까? 항상 좋으니 싫으니, 맞으니 틀리니, 이러니 저러니,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 좋고 싫고, 전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항상 이게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들이, 견해들이 다 다르죠? 견해가 똑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도, 예를 들면 여당, 야당에서도 여당 안에 가면은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야당에 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정치적 견해를 가진 사람이 모이면 야당에 가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야당 안에서도 맨날 찢고 바꾸고, 여당 안에서도 맨날 찢고 바꾸고 하지요. 그리고 두 정당 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 똑같은 견해를 가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항상 맞니 틀리니,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좋으니 싫으니 맨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죠. 예, 이게 바로 무지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다 맞다 틀리다든가 좋다 싫다 하는 것이 예외 없이 그렇다면은 뭐 그러면은 뭐 그것이 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맞다 틀리다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은 단 두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동감이다 그래도 실제로 더 깊이 세밀하게 이야기하면 또 다 달라요. 자, 그러니 도대체 실제로는 도대체 옳고 그런 것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자각이 없으면은 맨날 내가 옳다고 그러는데 상대방은 내가 옳다는 것을 옳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맨날 친구 간에도 사회나 직장에서도 부부 간에도 맨날 알 얘기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뭔가 일에 똑같은 견해가 사실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우리는 같은 견해라고 해도 사실은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옳은지 그런지, 뭐가 좋고 싫은지가 분명한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좋다라고 그래도 상대방이 좋지 않다라고 그러고, 나는 옳다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이 옳지 않다라고 그러고, 상대방은 옳다고 그러는데 나는 옳지 않은 것 같고, 상대방은 좋다고 그러는데 나는 좋지 않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좋다, 옳다, 안 좋다, 그러다라는 것이 정말 그것이 사실이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죠. 그런데 그것이 해결돼요? 해결되지 않지요. 사실은 모든 견해는 그렇게 드러납니다. 모든 견해는. 왜? 사람마다 견해가 있으니까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좋다 싫다 그러죠. 견해가 없으면 너도 맞네, 너도 맞네, 그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했죠. 견해가 없으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견해든 견해가 있으면 반드시 옳고 그름이 있죠. 맞고 틀림이 있고 좋고 싫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견해, 그럼 잘못된 견해는 좋고 싫음이 있는 견해, 맞고 틀림이 있는 견해, 이게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럼 좋고 싫음이 없는 견해, 맞고 틀림이 없는 견해가 바른 견해입니다. 자, 바른 견해가 되면은 이 세상에 좋고 싫고 맞고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잘못된 견해는 항상 좋고 싫고 맞고 틀리고가 있어요. 자, 그런데는 좋고 싫고 맞고 틀리고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립, 알력, 싸움, 괴로움이 있게 됩니다. 불만족이 있게 됩니다. 왜? 그것이 있는 하나는 항상 좋을 수가 없죠? 왜? 그래서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 번째 바른 견해는 뭡니까? 도대체 뭐가 맞고 틀린지 모르겠다라는 자각인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모르지요. 그러면서 다들 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다들 자기가 옳아요. 다들 자기 생각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생각도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그때 내가 빡빡 우기긴 했는데 지금 와보니까 그때 옳지 않은 걸 내가 우겼구나 라는 것이 많죠.
우선 그때는 이게 제일 좋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좋지 않다는 것도 우리는 알지요. 그때는 이게 되고 싶었는데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야 그건 이제 별로고 요게 되고 싶고 이런 거죠. 근데 그 순간에는 항상 그것이 최고 좋은 거, 가장 되고 싶은 거 이런 거였는데 시간이 흐르보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경험이 우리는 많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생각도 계속 바뀌고 있고 달라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생각도 언제 또 바뀔지 알 수 없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거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없이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생각만 맨날 옳대. 그리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는 내 생각이 맨날 옳대.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생각을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그럼 다른 사람 또한 왜 부부간에도 왜 알력이 생겨요? 사실은 내가 옳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통하죠. 지가 더 옳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옳은 거라면은 안 통할 리가 있겠습니까? 최소한.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기는 해도 좀 그럴 것 같은데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래 최소한 이렇게라도 나오겠지. 생판 왜 이렇게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도 자기 생각이 전부 다 사실이고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괴로웠으니까 사실은 삶에서 그래서 바른 견해는 어느 누구도 도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이 좋다 싫다를 좋다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지 싫다라는 것이 정말 싫은지 맞다라는 것이 정말 맞는지 틀리라는 것이 정말 틀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바른 견해입니다. 최소한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은 뭐 50년 60년을 살아봐도 결국에는 옳다는 것이 뭔지 좋다는 것이 뭔지 옳지 않다는 것이 뭔지 좋지 않다는 것이 뭔지를 50년 60년 살아도 딱 규정할 수가 없죠. 왜? 없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그래도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옳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수행자의 첫 번째 바른 견해는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다는 거고 정말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의 말도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책에 수없이 뭐 바른 거, 바르지 않는 거,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라고 맨날 써놨지만은 그래 가지고 삶의 괴로움이라든가 불편함이 해소되지도 않고 분명해지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점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견해도 잡지 않는 거죠. 왜? 바른 견해를 모르니까 어떤 견해도 잡을 수 없는 이게 첫 번째 수행자의 바른 견해입니다. 오늘 수없이 견해를 내 생각, 내 견해를 주장하면서 살아왔고 싸우고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괴롭고 불만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괴로웠으니까 그래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일단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자각이 없으면은 사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의 바른 견해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뭐가 보이면은 보이는 것에 대해서 뭔가 항상 규정을 합니다. 좋으니 싫으니 옳으니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그래요. 보이자마자 이 무슨 색깔입니까? 녹색이죠. 요거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다. 가령 차에다가 이 녹색 컵을 이 차에다 앞에다 이렇게 얹어놓고 한번 운전을 해서 터널을 한번 지나보십시오. 여기 녹색으로 보이는지. 네. 저는 요거는 제가 차에 싣고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한번 귤이
요 빨갛거나 노랗죠? 귤을 까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졸리고 하니까 먹으면서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차에는, 터널 지나가니까 귤이, 초록색인 거예요. 초록색 같은 거예요. 여기 노랗고 빨갛다가, 귤 색깔이 초록색인 거예요. 그러면은 귤 색깔은 어떤 색깔이 진짜 색깔입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정해진 색깔이 없다고 해야 그렇죠. 지금 요 상황도, 그래, 요 불빛, 요런 불빛이 달라지면 달라지겠지요. 햇빛이라는 것도 꼭 저렇게 항상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결국 빛이라는 것은 햇빛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고, 또 다른 이 불빛이라든가 밝기 상황이면 색깔이 또 다른 거죠. 그러면 진짜 색깔이 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 않나요? 사실은 우리가 이게 지금 이게 새까맣게 보이고, 이 빨갛게 보고, 노랗게 보여도, 이게 진짜 항상 빨갈까요? 진짜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런 조명 하에서 요런 거죠. 요 조명이 바뀌면은요, 요 색깔도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빨간 걸 빨간 거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간 색깔이야 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빨갛고 노란 거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단지 만약 그러려면은 요런 조건 하에서는 그래 이래야 돼요. 그럼 조건 달라지면은 그럼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진짜 어떤 거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모르죠? 이 진짜 색깔이 뭡니까?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그래요. 아까 생각 이야기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자, 무슨 알 수가 없어요. 자,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알 수 있어요? 저 개소리가 지금 들리면 저게 진짜 개소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나요? 누가 악기로 정교하게 개소리를 내는지 아니면은 녹음기에서 나오고 있는 건지, 녹음에 나오는 것은 진짜 개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 개소리가 들리면 당연히 저 개가 짖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소리를 알 수가 없죠. 보이는 별빛은 더욱더 그렇죠. 보이는 별빛은 보면은 실제로 지금 이 밤하늘에 지금 오늘 저 별빛 밝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별이 없었을 수도 있대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보이는 것을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할 수 있나요? 단정할 수 있나요?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지고 맛보이지고 모든 것을 다 규정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 규정 단정할 수 없다면 뭡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가 무엇인지, 실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자각, 이게 바른 견해입니다. 이 견해가 없으면은 바른 사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만약에 그게 돼 있다면 모른다가 있으면, 자, 이게 이제 보입니다. 그럼 자, 보이죠? 보이는 줄이 알아졌죠? 자, 이게 사띠입니다. 그래,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른 사띠. 자, 요까지만 해도 사띠는 되는데, 사띠라고 일견 말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빨간 거고 노란 거라고 규정해버리면은 바른 사띠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사띠, 바른 견해인데 가령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른 사띠가 없는 거예요. 자, 바르다는 것은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른이 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또한 사띠만 있을 수가 없어요. 바른 사띠는 바른 사띠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바른 사띠가 없어요. 바른이라 붙일 수가 없어요, 사띠에. 그럼 바른 견해가 있어야 바른 사띠예요. 그럼 바른 견해면 바른 사띠가 되는데 바른 사띠 상태가 아니면 또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뭔가 견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그러니까 바른 사띠를 하면은 바른 견해가 된다든가, 바른 견해면 바른 사띠가 된다든가, 사실 바른 견해면 바른 사띠 두 개가 동시에 붙어 있게 되고, 같이 되게 되고, 바른 견해인데 바른 사띠가 안 되는 경우가 없고, 잘못된 견해인데 바른 사띠가 될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도라고 부처님은 단 하나의 경험 상태를 말씀하셨죠. 들리면은 들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듣기 좋아 이 소리를 붙잡으려고 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키우려고 하고 라고 감각적 욕망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들리는 이 소리를 듣기 싫다고 해서 억누르거나 또는 요렇게 듣고 싶은 요 듣기 좋은 것을 요 감각적 욕망이 그러니까 억누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자, 요런 경험 상태인데 요 경험 상태를 다시 8정도로 설명한 거죠. 하나의 경험 상태를. 그럼 8정도라는 것이 하나의 경험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견해와 바른 사티는 하나의 경험 상태에 같이 있는 거지 이게 따로 되고 이게 따로 되는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요게 따로 되고 그 다음에 요게 따로 되고 요게 따로 되고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사티면 항상 바른 견해고 바른 견해면 항상 바른 사티고 요 두 개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통전이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만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차라리 어느 하나를 한다면 뭐부터 되죠? 바른 견해의 점검이 돼야 되는 거예요. 바른 견해의 점검 없이 바른 사띠만 노력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노력하는 그 자체가 바른 견해가 아니기 때문에. 윗바사를 하셨으니까 초기 불교에서 가장 바른 견해 아닌 게 뭐죠? 바른 견해, 잘못된 견해 첫 번째가 유신견이라고 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견해인 겁니다. 바로 노력하는 그놈이 뭔데? 그게 나잖아요. 내가 노력한다잖아요. 내가 알아차리려 노력한다잖아요. 이게 바로 잘못된 견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바른 사띠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려고 하는 이런 사띠는 바른 사띠가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은 대부분은 잘못된 견해 잡히기 때문에 잘못된 견해부터 점검해야 되는데 잘못된 견해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잘못된 견해는 우리가 규정, 단정, 평가, 판단, 해설 이런 걸로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항상 이렇다 저렇다라고 하는 거죠. 좋으니 싫으니 하는 거죠. 맞으니 틀리니 하는 거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잘못된 견해의 소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은 옳고 그름, 좋고 싫음, 맞고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초록색을 초록색으로 규정할 수가 없고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규정하고 빨간색을 빨간색으로 규정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말해 노란색으로 규정하면 잘못된 견해죠. 왜? 노란색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조명만 바뀌면 다른데 어떻게 노란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이다라고 규정한다면 잘못된 견해라는 겁니다. 자, 모든 것이 그러나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바른 견해라는 것은 이런 것이 좋다는 생각이 일어나든 나쁘다는 생각이 일어나든 옳다는 생각이 일어나든 그러다는 생각이 일어나도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생각이 생각으로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자, 규정 단정해버리면 잡는 거네.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모르니까 잡을 수가 없어요. 즉 옳다는 생각이 있어도 잡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옳은 줄을 모르니까. 싫다는 생각이 있어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싫다는 생각이 진짜 싫은지를 모르니까. 노랗게 보여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진짜 노란지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보이면 보이는 대로죠. 단지 노랗게 보여도 실제로 노란지는 모르겠고 빨갛게 보여도 실제 빨간지는 모르는 거고 개소리가 들려도 실제 개인지는 모르겠고 이런 생각이 나도 실제 그런지 모르겠고 좋다라는 생각이 나도 실제 좋은지 모르겠고 싫다는 생각이 나도 실제 싫은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런 생각이 일어나면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그대로 그냥 알아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알아질 뿐이죠. 이제 바로 이런 상태가 그냥 그러니까 알아질 뿐인 겁니다. 우리는 옳다라고 하면은 이제 규정하게 되면은 야, 내가 옳다라고 빡빡 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옳다라고 그 상태가 돼서 옳다라고 하고 있음이 알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옳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옳다라는 생각이 이러면은 옳다라는 생각이 일어남이 알아져요.
그래요. 바로 바른 견해가 있으니까 바른 삿대가 돼요. 그런데 바른 견해가 없으면은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하는 거예요. 옳다 그러면은 옳다라고 규정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빠져서 옳다라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알아지지 않아요. 바른 삿대가 안 돼요. 바로 수행이란 이런 겁니다. 권사님이 네. 설명하시는 게 네. 제가 이해가 되면 이게 바른 삿대입니까? 예? 이해가 되면 바른 삿대입니까? 이게? 예. 자, 이해가 되면은 바른 삿대가 아니라 이해가 되면은 이해가 일어난 건데 이해가 일어남이 알아지면은 바른 삿대고 단지 알아질 뿐이고 그런데 만약 이해를 내 이해라고 이해를 또 맞다라고 이해를 붙잡으면은 바른 삿대가 아니죠. 권사님이 알 수가 없다 이러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바른 견해가 생기려면 알 수가 없다. 예. 그런 말이 이제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집중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 자체가 바른 삿대가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요. 자, 이해가 되는 게 이해라고 이름하는 생각이 됐든 일어난 거죠. 자각이 됐든 일어난 거죠. 그러면 일어난다는 것이 그냥 알아진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바른 삿대가 아니죠. 그때는 내가 이런 게 알아지지 않잖아요. 그냥 이해되고 막 있으니까 말씀을 막 이해되고 있는 상황이지 내가 이해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권사님이 그래 이제 알 수가 없다. 그래 막 이런 상황인데 자 요걸 이해하는 자체가 집중을 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으면 집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집중이라는 말이 굳이 들리니까 일어난 거죠, 그냥. 들리니까 일어난 거지. 집중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들리니까 일어난 거죠. 그럼 일어나니까 알아지죠. 일어나니까 알아진 거죠. 그러면 이까지면은 그냥 바로 바른 견해와 바른 삿대라고 이름할 수 있는 거죠. 이까지는. 만약에 그런데 그 이해를 만약 붙잡는다든가 이해됐어. 이해했어. 라고 한다면은 다시 잘못된 견해에 빠진 거죠. 그냥 이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인 거죠. 그때 당시가 이해라는 게 일어났는데 실제 이해를 하는 거냐. 예. 그러니까 이해는 그냥 이해일 뿐인 거예요. 이해 또한 생각은 생각일 뿐이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죠. 이해라고 하는 것도 일어나고 사라질 뿐인 거예요. 이해하는 주체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이해라고 이름하는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진 거고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니까 그것에 대한 알미 일어나고 사라졌어요. 누가 이해했어요? 이해를 한 거냐? 예, 이해를 한 거냐? 이해한 주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한 거냐는 말은 생각 속의 일일 뿐이죠. 보세요. 이해라고 생각은 수없이 많은 생각이죠. 그래서 옳다는 생각, 그러다는 생각, 좋다는 생각, 안 좋다는 생각, 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없이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저 새끼를 확 때려 죽여버려 라는 생각, 그런 거 뭐 이런 것은 뭐 아비라든가 뭐 알아지는 게 바른 삿대인데 예? 아까 말한 대로 바른 삿대는 바른 견해에 하는 거 자원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내가 막 알아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른 견해만 되면은 당연히 그거는 이제 바른 삿대가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 그 사님의 막 이 법문하시는 걸 제가 막 이해되고 있는 이게 아니 맞는 건지 이거는 이해되면 바른 삿대가 안 되는 건데 이거 아닌데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해했다 이러면 바른 삿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듯이 이해도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일어나고 사라짐이 알아질 뿐인 거죠. 고사님 제 경험으로 예. 그 이해가 됐다 이러면은 이해가 된 그 지금 법문하면서 이해가 됐다 이렇게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해가 됐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들어갔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했다고 하면 막 이게 뭐 깨달은 것 같고 막 들뜨는 기분 이게 이제 내 개인적인 욕심이라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이게 또 지나면은 이 들뜬 마음이 또 시간 어느 정도 들어가면 또 그 들뜬 만큼 또 다운되면서 또 푹 꺼지는 그런 경험도 하고 이 상태에서 또 혼란도 오고 그런데 이제 지금 내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경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거 이해는 이해대로 이렇게 알아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는 일어났다 그것만 이렇게 그냥
그냥 경험상으로 하도 속았고 그런 경험 때문에 지금은 그냥 일어나고 이해됐다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으로만 가는 것이 뭐 내가 없다는 이해인가 이제 그런 표현도 가능한가요? 그렇습니다. 자, 한번 네.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네. 이렇게 한번 봅시다. 자, 태풍이 일어나면 우리는 어떡하죠? 태풍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태풍이 일어나면요, 사실은 우리는 태풍 자체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전혀 없죠. 그럼 태풍이 일어나면은 뭐 피하려고 하고, 예를 들면 막 눈보라 모르시면 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뭐 안전한 곳으로 가든가 라고 마음이 작용되죠. 이런 태풍을 어떻게 안일하게 하든가 태풍을 억누르게 하든가 이렇게 마음이 작용되질 않죠. 그러면은 눈보라 막 비가 막 계속 간다 그러면은 그럼 어디 집 안으로 들어가든가 뭐 우산을 쓰든가 아니면 뭐 여기가 좀 위험하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가보자. 마음이 이렇게 작용되지. 막 태풍하고 막 싸우려고 한다든가 태풍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되질 않죠.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우울함이라든가 또는 뭔가 막 어떤 환희심이라든가 또는 막 기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죠? 자, 우선 막 우울함부터 좀 화가 일어나면 어떡하죠? 그걸 어떻게 이제 돌려보려고 뭐 바꿔보려고 뭐 그런. 예. 자, 우리는 태풍에 대한 자세와 화에 대한 자세가 다르죠. 여보세요? 그사님 차 못 올라갑니까? 아니 올라올 수 있을 텐데 안 되면 그다음 밑에다 차를 두고 올라오세요. 조금 녹아서 들지 모르겠는데 올라오긴 올라올 수 있는데. 올라올 수 있어요? 예. 그럼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예. 아니. 예. 자,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이 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은 수행이라고 하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것은 태풍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났을 때의 어떻게 보면은 자세와 비슷해요. 그냥 태풍이라면 우리는 태풍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태풍이 일어나면 마음이 작용되어지는 대로 이렇게 하지 태풍하고 싸운다든가 태풍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화가 나면 화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화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사실 태풍을 원망하더라도 요즘은 태풍을 원망하지 않죠. 왜? 태풍을 왜 원망하지 않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가령 태풍이 일어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런데 화가 일어나면 항상 남을 원망하든가 자기 자신을 자책하든가 또는 화를 어떻게 하려고 해요. 태풍이라면 태풍을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바로 도라는 것은 태풍의 경험이나 화의 경험이나 똑같은 거예요. 작용되는 이치도 똑같아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나가 보고 차이네요. 바로 그것에 대한 잘못된 견해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 잘못된 견해는 그렇죠. 나죠. 근본적으로 이거는 나고 저거는 나가 아니죠. 그러니까 나와 오면은 연관성이 있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요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 우리는 맨날 50년, 60년을 살아서 다 자기 자신이 항상 마음에 들고 싶었고 했고 스스로 만족되고 싶어 했지만은 돼요? 그럼 잠깐 저다가 말하고 있는 게 그런 이해 있으니까 차라리 착하게 경험으로 통해서 바른 삽대가 된다. 이러면 차라리 좀 착하게? 착각을 통해서 바른 삽대가 된다. 이러면 참 이해할 것 같은데 알 수 없음을 통해서 알 수 없는 이 자체가 또 기준이 될 수가 있는데 진짜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건데 그게 두 가지에서 차라리 그래요. 착각을 통해서 바른
사태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말이에요. 자, 그건 그러니까 또 좀 잘못 이해하신 점이 뭐냐? 알 수 없다, 모른다라는 것은 가만히 보세요. 모른다라는 생각이 아니에요. 모르면은 정말 모르면은 그냥 규정할 수 없음이 그러니까 규정이 없음이 규정 없음이지. 예? 규정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가 아니에요. 우리 박사님 그 부분 이해 못하는 거하고 같은 거 아닙니까? 규정할 수 없는 게 박사님 부분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다른 사람이 아니냐 하는 게 이해가 다 돼버리면은 자, 보세요. 어떤 이해입니까? 아, 진짜, 예를 들면 거 정말 맨날 옳다, 그렇다, 맞다, 틀리다 하면서도 정말 그럴 수 없는 거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그거는 이해가 되는 거죠? 아, 진짜, 맨날 그런데도 사실은 내 생각을 옳다라고, 내가 맞다는 생각이 나도 그게 맞다라고 사실 할 수는 없는 건데, 라는 이해가 일어났죠? 이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해는 가령 제 말의 이해인가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정말 그런데라는 거지. 제 말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죠? 응? 제 말을 맞다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을 틀렸다는 것도 아니고 제 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런데라는 이해가 일어난 거죠. 예, 그게 일어난 거죠. 자, 그게 있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면 제 말을 명심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죠. 항상 만약에 여기서 제 말을 듣고 맞는 말이야 라고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 이제 그것을 다음에는 이제 규정한다 이러면은 이거는 그냥 계속 생각 상태인 거예요. 진정한 이해가 아닌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진짜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보니까 정말 그러네라는 것은 사실 말이라는 이것에 의해서 자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자각이 난 거죠. 그럼 자각이 나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이제 모른다라고 이건 알 수 없는 거라고 규정해 주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러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자각된 거니까 이제 어떻게 이걸 붙잡고 어떻게 하지 않으니 그러니까 모른다라고 규정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름이라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네, 자각 깨달으면서 그렇지. 거기서 그냥 그 다음에는 어떻게 규정할 수 없어. 그렇게 나도 그냥 지나가는 거지. 좀 몸이 없게 되는 거지. 이걸 잘못 오해를 하면 이게 모른다는 것을 안다. 그러면 새로운 관념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자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자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자각이에요. 소크라테스는 그 자각 하나 가지고 그리스의 최고의 현자가 된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은 다 만나보면은 나라는 이래야 되니 저래야 되니 사랑이란 것이 뭐니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규정할 수가 없는데 애국을 어떻게 그렇게 규정할 수가 있나? 사랑 어떻게 규정할 수가 있나? 규정할 수가 없는 것은 분명한 이거 하나 가지고 현자라는 거예요. 그 자각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네. 오셨어요. 못 올라오셔가지고 뒤로 미끄러지셨나 해서. 그렇죠. 자, 그렇죠. 그런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 어떨 때는 어떤 이해의 기쁨, 자각의 기쁨이 확 일어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이 식음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좀 허망함 같은 그런 경험을 해보죠. 사실은 진정한 자각이라면은 뭔가요? 가령 이 허망함이 아니라 허망함이란 내용이 아니라 느낌이죠. 느낌인 거예요. 자, 태풍. 그러니까 문제는 태풍은 뭔가요? 태풍은 태풍 자체로 원망하다든가 좋다 싫다라고 하지 않고 사실은 이제 점점 그냥 단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화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고 즐거움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견해가 관점이 기반하고 있다는 거죠. 진정 알 수 없다든가 또는 분명한 이해라면 아까 진짜 살아온 경험을 위해서 정말 규정할 수가 없네라는 제 말을 이해했다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행자의 이해는요, 제 말을 이해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 들림으로써 지금까지 경험에서 자각되는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이해했다라고 말을 붙잡으면은 이거는 바로 관념에 빠짐이고 지금 이 순간에 사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수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자각은 항상 이 들리는 말의 내용을 붙잡는다든가 들리는 말의 이해가 아니라 그것이 조건이 돼서 지금까지 경험, 자각은 항상 이해라고 하는 자각, 그건 항상 어떤 들리는 내용에 이해되질 않아요. 자, 그 순간 내용에 빠지지 않고 들리는 그대로 되면 지금까지의 경험 사실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자각이 아니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옳으면 옳다라고 빠져 있으면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는, 이거 옳은지 그런지 정말 모르는 건데 이런 자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옳다고 빡빡 세우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순간 어떤 견해에 기반하지 않는 정말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 되다 보면은 이해는 요 말 소리 내용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 사실에서 경험됐던 그 사실에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각은 다시 또 그 자각에 의해서 다음에 돼요. 자, 이러니까 만약에 어떤 자각이라고 한다면 점점 이제 어떤 거든 내용을 잡지도 않게 되는 거고, 자, 또 내용에 있는데 보세요. 우리가 어떤 기분이 팍 올라있어요. 즐거움이라는 거와 기분이 팍 다운됐어요. 그 어떤 우울함 또는 막 이런 화 또는 뭐 재미없음이라고 짜증이라고 해봅시다. 사실 이게 뭔가요? 이게 그 지난번 올라간 것 중에 있죠. 그 이제 그 파라마타와 파냐티, 진재와 속재, 사실과 실제와 현상, 실상과 현상이라고 하는 그 이해. 문제는 도대체 이 색깔을 어떻게 규정하죠? 색깔뿐만 아니에요. 이 모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천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색깔은 뭐 조명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은 요 형태는요. 이 형태라고 하는 것은, 자, 한번 보세요. 물의 형태는 언제 유지가 돼요? 기온이 낮아버리면 얼음이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리죠. 또 기온이 높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증기라는 형태로 바뀌어버리죠. 그 중에서 어느 게 진짜 모습이에요? 수증기가 진짜 모습일까요? 얼음이 진짜 모습일까요? 물이 진짜 모습일까요? 어떤 걸 진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죠. 우리는 물 그러니까 액체로 된 이게 진짜 모습이라고 착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니까 그렇지만은 저 극지에 있다라든가 또는 아주 온도가 높은 쪽에서만 본다면은 보여요. 온도가 어쩌다가 내려가면은 액체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체 상태겠죠. 물이라는 것이. 그렇다고 한다면, 자, 물, 얼음, 수증기 다 똑같은 H2O인데 어느 게 진짜 모습이?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이것도 어떤 지금 같은 조건 하에서 그냥 이런 형태가 유지되고 이런 형태로 보이는 거예요. 이것도 조건이 달라지면은 이것도 이런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다르게 돼요. 이런 형태라고 하는 것도 또 조건이 어떻게 되죠? 이것만 어떤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조건이 되죠? 보세요. 요게 시력이 어떠냐? 예를 들면 현미경 요 눈앞에다가 요거하고 사이에 현미경이 있어가지고 100배, 1000배, 10,000배로 계속 올라가면 이게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놓고 다르시죠? 다르게 보이시죠? 도대체 이걸 요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요런 것은, 자, 시력이 요렇고, 요런 조건이 요럴 때 요렇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 다 바뀌면은, 자, 이게 보는 게, 요 사람만 봐요? 개가 볼 수도 있고, 고양이가 볼 수도 있고, 외계인이 볼 수도 있죠? 그럼 이게 다, 요렇게 생겼으라고 하면 걔가, 미쳤나봐.
그게 왜 그렇게 생겼냐?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이럴 거 아니냐 말이야. 안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이렇다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진정 이런 자각이 된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울합니다. 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것도 이와 똑같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사실은. 우울합니다. 우울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좀, 뭐라고 그럴까. 고독함을 즐겨. 이런. 사람들 막 번잡하고 시끄럽고 막 떠들썩어. 나 이런 거 싫어. 나 혼자 조용하게 차나 마시고 있고 고독함을 즐겨. 나는 막 번잡하고 이런 거 싫어. 그리고 막 들뜸,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술 먹고 막 이런 거 나 싫어. 그냥 조용히 고독을 즐기고 그냥 저 깊은 산 속에서 혼자 처박혀 사는 게 좋아. 그 사람의 느낌은 어때요? 도대체 우리가 좋다 싫다라고 하는 도대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우울함이다,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또한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야, 나는 막 그 사람들 어울려서 좋다고 느낌 좋아하는 거, 나 정말 딱 질색이야, 나. 이런 사람들일 수가 있죠. 난 혼자서 조용하게, 차분하게. 또 어떤 사람은 이래요. 막 여름에 그냥 해변가에 그냥 막 같이 가고 화창을 좋아하는데, 이런 날, 막 곧 눈 올 듯 말 듯 하는 이 회색빛, 이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어요. 네, 바로 우울함이다, 즐거움이다라고 하는 것 또한 사실은 진짜 실상이 뭐죠? 실제로는 단지 느낌일 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우울함이다라고 해가지고 싫다, 싫은 느낌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고독감이다 해가지고 좋다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들뜸을 청룡이 있었다고 확 느낌이야. 돈 주고. 어떤 사람은 이거 괴로움이다. 그런 느낌이랑 해서 똑같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이 우울함이다, 들뜸이다, 이 희열감이다 하는 것 또한 사실은 느낌일 뿐인데, 실수가 느낌일 뿐인데, 이것은 사실은 사람마다 다 좋다 싫다가 달라지는 그런 것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알 수 없는 거죠.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요 느낌을 우울함이다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요 느낌을 즐거움이라 규정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느낌이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쳤어. 저급해, 저열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것 또한 바른 견해라면은 우울함이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저런 느낌일 뿐이고, 희열감이나 즐거움이 아니라 또 그런 느낌일 뿐이고, 그러면은 요런 느낌의 경험 상태, 요런 느낌의 경험 상태일 뿐이죠. 우울함이다, 즐거움이다가 아니라. 그렇다고 한다면은 좋고 싫음, 우울하고 즐거움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그냥 느껴지는 그대로, 느낌 그대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이면은 사실은 느낌은 아주 다양한 느낌으로서 지루하거나 권태롭지 않는 어떻게 보면 풍성한 느낌의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생각이 같이 따라서 묻어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생각에 머물러서 그런 거죠. 내가 뭐 깨달았네, 뭐 이런 생각, 뭐 아이고 또 모르겠네, 이런 또 뭐 막 이렇게 생각이 이렇게 따라붙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거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삶의 주체, 이 몸과 마음의 주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핵심이 바로 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실상이 분명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라고 하는 관념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거죠. 나라고 하는 말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왜 온통 사람들하고 어울려 사니까. 그렇지만은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관념이 작용이 돼도 관념에 빠지지 않는 게 되죠. 즉, 이 뭐라 그럴까, 이 나라고 하는 말은 있어도 경험적 자각이 있으면은
나라는 말은 우리가 나 하면 구구사전에 있는 몸과 마음의 주체, 주인, 그리고 주인이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전부 내 생각, 내 느낌, 내 의도, 내 말, 내 행동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제 요 자각이 있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일어난 태풍처럼 그냥 일어난 현상. 그렇게 요렇게 작용되는 요렇게 현상되는 것을 그냥 나라고 이름하는 거고, 요 현상은 구름이 일어나고 바람이 일어나고 태풍이 일어나고 라고 하는 거와 다를 바 없는, 그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러한 작용과 현상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나라는 말은 이렇게 맨날 일어나고 사라지고 이런 것으로 그냥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자, 그렇게 알아지는 거죠. 그렇죠. 응? 저 동네 사람은 나라고 하면 요것의 주체, 요것의 주인, 응? 삶의 주인. 그렇지만 수행자는 나라는 말이 들려도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요 자연에 대한 이름. 맞습니다. 이러면 이제 여기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에 생각은 가령 구름이 끼면 그냥 구름의 느낌이고, 태풍이 오면 그냥 비바람이 경험되는 느낌이고, 생각은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따라서 그냥 그런 느낌이기는 해도, 그렇죠. 이제 더 이상 뭐 괴롭다 안 괴롭다,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저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안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려야지, 또는 이러니까 좋고 이러니까 싫고, 왜 이렇게 막 좋았다 싫다 이러지, 이런 말들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은 바른 견해가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제일 처음에는 모른다는 거고, 단지 알아질 뿐인 거죠. 모르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안다라는 생각 때문에, 안다라는 착각 때문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맞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맞다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고, 틀리다라면 진짜 틀리다라는 착각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빠짐이란 없고, 빠짐이 없으면 그것이 일어나고 사라진 줄 알아진다라고 하는, 이제 바른 사띠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른 사띠를 되려고 함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자각에 의한 알 수 없음. 그리고 이제 바른 사태가 알 수 없음이 되니까 바른 사태가 됩니다. 그럼 바른 사태가 되면은 이제 자꾸 통찰이 일어나요. 지금까지 경험 사실에 의해서. 그럼으로써 알 수 없음이 분명해지면은 알 수 없음이 아니라 알 수 있음이지만은 규정할 수 없음. 모르지는 않아도, 즉 어떻다는 것을 규정할 수는 없어도 또한 모른다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통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규정할 수 있는 게 어떻게, 이 색깔, 모습으로 규정할 수 없죠. 이것은 아무리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어디에 분명해질까요? 알 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제일 처음에 알 수 없음에 의한 자각에 의해서 바른 사띠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해서 바른 사띠가 되면은 어떤 이 깨달음이라 하는 통찰이라는 것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알 수 없음이 아니라, 모른다가 아니라, 모르는 것이 없음이지만은 그렇다라고 아는 것을 어떻게 규정하냐, 이런 것을 알아라고 할 수도 없는, 그렇지만 모릅니다라는 것도 없는, 그렇게 돼요. 우주만물만상이 분명해지는데 모름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다 저렇다 규정, 단정, 평가, 판단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일어나도, 왜? 세상 사람들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법에 맞니 안 맞니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 맞니 안 맞니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기 때문에 맞니 안 맞니 해도 그게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셔도 가령 법률에 의해서 그런 거지만은, 법률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지도 않고 그러지다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태풍이나 바람과 같은 것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괴로움이 아니죠. 보세요.
그렇게 되면은 굳이 더 살려고 할 것도 없죠. 그렇다고 굳이 죽으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해지면은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굳이 더 살겠다고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게 취해지지 않는데 굳이 그만 살겠다고 하지도 않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티에 대해서 좀, 수행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게 하여튼 이렇게 내가 우리 한락시가 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말입니다. 알아진다는 것밖에 없어요. 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규정할 수가 없죠. 이 색깔이 어떻다고 규정할 수가 없죠. 이 모양이 어떻다고 규정할 수가 없죠. 그 생각 맞다고 규정할 수가 없죠. 틀리다고 규정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뭔가를 내가 하려고 해가지고 할 수가 있나요? 사실은 그냥 생각이 그냥 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수행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요게 알아지다가 문득 생각이 알아지면 생각이라고 확인하는 알아차림이라고, 말은 알아차림이라고 하지만 사실 알아차림이 아니라 알아졌죠. 알아진 것에 대한 그냥 확인일 뿐이죠. 자, 수행에서는 그래서 모든 것은 알아짐만 있지 알아차리려고 알려고 하면 없는 게 수행입니다. 왜? 모든 것이 다,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나니까 알아지지 일어나지 않으니까 알아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일어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 일어나게 할 수 있다면 괴로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괴로울 생각을 뭐하러 해요? 안 하면 되지. 괴로운 느낌 뭐하러 가져요? 안 느끼면 되죠. 전부 다 잘못된 견해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려고 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수행에는 부처님이 그냥 정념이라고 그러셨지, 중도에 보면은, 붙잡지도 말고, 억누르지도 말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지, 어떻게 되도록 하라,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알아지는 그대로입니다. 경험되는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되려고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수행에서 모든 것은, 우리 경험 상태는 보임이 보이는 줄 알아지는 거죠. 우리는 보면, 저 시계가 보이네, 몇 시네라는 것은 보임이 알아진 거죠. 그런데 지금 몇 시다라고, 지금 2시 반이 다 돼 가네 하는 생각이 들어도 2시 반이나 그 생각은 그냥 저것에 대한, 그냥 저 보이는 것에 대한 그냥 표현이지, 야, 진짜 2시 반이야? 모르겠는데. 2시 반이 뭐야? 모르겠는데. 왜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2시 반이라 그러는데 중국 사람은 몇 시라고 그래요? 일본 사람은 우리랑 같은 시간 쓰나? 그러니까 바뀌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 사람은 몇 시라고 그러고 저쪽 사람은 몇 시라고 그러고, 시간이라는 것도 딱 실제가 아니죠. 시간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2시 반이야. 근데 2시 반? 진짜 2시 반? 진짜 지금이 2시 반이야? 그건 모르지. 저 미국 사람은 다른 시간 쓸 거고 저건 다른 시간 쓰는데, 그냥 우리는 그냥 지금 이때는 그냥 2시 반이라고 그냥 그런 것일 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이렇게 아무것도 고집할 게 없지요. 그냥 보이네. 이것도 그러니까 초록색 컵이야 라고 말은 하지. 초록색 컵이야 라고 말은 하지만 진짜 초록색이야? 난 몰라. 그냥 초록색으로 보이네. 이게 진짜 컵이야? 그건 몰라. 그냥 우리 컵이라고 부르는데. 그래, 뭐 이걸로 가지고 똥 푸는 그릇으로 쓰면은 이게 똥 바가지일 거고 그렇겠지. 자, 이렇게 고집함이 없어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냥 이제 보이면 보이는 대로 되죠. 알아지면 알아지는 되죠. 적극적으로 뭔가를 규정하거나 어떻게 하려고 함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수행에는
함이라는 말은 없는 겁니다. 전부 다 알아진다라고 하는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규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다는 말은 규정이라는 것이 안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알아져도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좋다는 생각이라도 진짜 좋은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좋다는 생각은 좋다는 생각일 뿐이야. 싫다는 생각은 이것도 정말 싫은지 알 수가 없으니까 싫다는 생각은 그냥 싫다는 생각일 뿐이야. 그래서 생각은 생각일 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을 무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상태를 무주, 무음이 없다. 생각이든 느낌이든 보임이든 들림이든 무주라고 건강경에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무주, 무음이 없다 라고 이런 상태가 되면 바로 바른 사띠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강경 같은 데서는 알아차리라 이런 말은 없죠. 그냥 무주, 머물지 말라예요. 머물지 말라 이 말은 그 앞에 건강경에 여러 가지 있죠. 뭡니까? 재상, 비상, 약견, 재상, 비상이면은 어쩌고 나오죠. 자, 상이 실상이 아니라 상이 상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머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것만 되면은 그냥 바른 사띠라고 하는 그냥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수행을, 입바사나를 대승에서는 그냥 무주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건 똑같아요. 팔정도에서 정념, 정견 이야기하는 거나 그냥 중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입바사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대승에서 무주라고 하는 거나 다 똑같은 그런 이치를 이야기하고 있고 똑같은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실제로 그러니까 그것은 자선이든 행선이든 똑같죠. 경험되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들려지는 그대로, 느껴지는 그대로 머물이 없는 생각이라든가 내용에는 소리의 내용, 보이는 내용, 보이는 내용, 색깔과 형상이죠. 자, 색깔도 규정할 수가 없죠. 모양 규정할 수 없죠. 계속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면 보이는 대로지 이것에 대해서는 머물 수가 없지.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자, 전부 그러한 경험 상태. 이 경험 상태를 설명해 놓은 것이 개념적행입니다.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신수신법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험되는 것을 신수신법으로 나눠서 설명했을 뿐이지 그냥 우리 경험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신수신법 중에 어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알아지면 알아지는 그대로 이게 바로 이빠사나 바른 사띠의 상태, 바른 견해의 상태인 겁니다. 바로 이게 대점승에서 말하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